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가치평가의 세계를 아주 쉽고 완벽하게 마스터하도록 도와드릴 여러분의 열정적인 튜터 블랙스톤 H입니다. 아마 다들 기업 모델링 하다가 숫자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현금 흐름 계산이 꼬여서 답답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해설을 끝까지 듣고 나면 기업 가치 평가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를 정말 우아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로드맵 아주 간단합니다. 회계와 재무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시작해서 직접 추정이 왜 위험한 함정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인 간접 추정법, 그리고 이 방법이 가진 4가지 강력한 장점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엔 배운 걸 확실히 다지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현금 흐름 계산의 악몽, 오늘 우리 같이 확실히 끝내보자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계적 관점과 재무적 관점. 이 둘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나옵니다. 회계학은요, 철저하게 백미러를 보는 렌즈예요. 엄격한 규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미 투자해둔 과거의 자산, 그리고 과거의 거래 기록에만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재무적 관점은 다릅니다. 이건 앞유리를 통해 미래를 보는 렌즈거든요. 재무는 지금 가진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기업을 눈부시게 키워줄 미래 성장 자산까지 모두 아울러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회계 정보의 수치에만 너무 얽매여 있으면 기업의 진짜 빛나는 미래 스토리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회계 데이터를 재무적인 정보로 싹 바꿔주는 이익 정상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우리 집 가계부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태풍이 와서 지붕 고치느라 1,000만 원이 깨졌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 1,000만 원을 우리 가족의 평소 한 달 생활비라고 계산하진 않잖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먼저 철지난 연차 보고서 대신에 가장 최근 12개월, 즉 trailing 12 months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그냥 그 해에 다 써버린 비용으로 처리하는 R&D, 연구개발비 있죠? 이걸 미래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올바르게 재분류해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지붕 수리비 같은 일회성 충격들을 싹 걷어내서 매끄럽게 다듬어줘야 비로소 기업의 진짜 수익 창출력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가치 평가를 할 때 빠지는 무서운 늪, 바로 직접 추정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마주치는 아주 숨막히는 공식 하나가 있죠. 재투자를 직접 추정하는 방식인데요. 순자본적 지출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거기에 비현금 운전자분 증감을 더하고 또 다른 기업 인수비용 챙기고 단기 연구개발비 조정까지 진짜 듣기만 해도 지치지 않나요?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직접 계산하고 예측하려다 보면 공식이 긴 만큼이나 계산 과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 방식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항목을 세밀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정확해질 거라는 이른바 거짓 정확도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베이킹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크고 맛있는 케이크의 전체적인 맛을 봐야 하는데 반죽에 들어간 밀가루 알갱이랑 설탕 입자 개수를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세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치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케이크의 전체 그림은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밀가루 알갱이 세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죠. 세 번째 핵심, 바로 이 모든 두통을 날려버릴 우리의 히어로, 간접 추정법입니다. 마법을 부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부터 확실히 해두죠. 우리의 궁극적인 타겟은 바로 FCF, 즉 기업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회사가 열심히 영업해서 돈 벌고 세금 내고 미래를 위해 다시 재투자까지 싹 하고 나서 마침내 주주와 채권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찐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밀가루 알갱이 세듯 헤맸던 복잡한 계산이 바로 이 수식의 재투자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거든요. 자, 이제 간접 추정법이라는 마법을 부려볼까요? 땀 뻘뻘 흘리면서 개별 항목들 일일이 다 더하는 대신 정말 세련되고 우아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세후 영업이익, 즉 EBIT1T에다가 아주 깔끔한 비율 하나, 바로 재투자율을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기업이 번 돈 중에서 과연 몇 %나 다시 내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가, 그 비중만 딱 잡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름답고 심플한 최종 공식이 탄생합니다.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세후 영업이익 곱하기 1-Z자율. 이걸로 끝입니다. 지긋지긋한 덧셈 뺄셈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 회사가 이만큼 벌어서 미래를 위해 이 정도 비중을 투자하는구나 하는 기업의 진짜 스토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완벽한 공식인 셈이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이 간접 추정법이 왜 재무분석가들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지 그 네 가지 결정적 장점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말한 그 개별 항목들의 엄청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추정 자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가치평가 모델에서 흔히 발생하는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을 막아줘요. 항목별로 따로 추정하다 보면 가끔 감가상각비가 영원히 자본적 지출보다 커진다거나 비현금 운전자본이 영구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돈을 무한 복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간접법은 전체적인 비율로 통제하니까 이런 논리적 오류를 원천 차단합니다. 셋째, 이 방식은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성장 스토리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미래를 위한 재투자를 전체 투자 자본의 변화로 직결시켜서 결국 회사의 자본이익률, 즉 ROC를 아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한 수학 계산이 기업의 진짜 경제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끝내주지 않나요?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섯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착 붙여줄 요약과 도전 과제입니다. 오늘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가치평가는 백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유리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개별 항목이 목매다는 직접 추정의 늪에서 제발 빠져나오세요. 그 대신 간접 추정법이라는 강력한 툴을 쓰면 계산은 눈에 띄게 단순해지고 논리적인 모순도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루는 숫자는 그냥 엑셀 빈칸 채우기가 아니에요. 기업의 전체적인 내러티브와 자본이익률을 아주 유기적으로 증명해내는 멋진 언어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재밌는 과제 하나 던져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분석 중인 어떤 회사가 올해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R&D 투자를 쏟아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모든 항목을 쪼개는 직접 추정법을 쓸 때랑 전체 비율로 접근하는 간접 추정법을 쓸 때 여러분이 시장에 던지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 스토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달라질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오늘 다룬 이 개념이 여러분의 완벽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튜터 블랙스톤 H였습니다. 배운 내용 꼭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해설에서 또 만나요.